배열 진짜 킹받네. 하지만 이제 60% 아니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원했던 키보드 리뷰랄까? 지난번 리뷰한 60% 배열 M 프로2의 만족감이 워낙 높았고 게이밍 장비로 유명한 레이저에서 60% 배열 헌츠맨 미니를 정발했기 때문에 저도 구입했습니다. 사실 90% 이상, 아니 95% 이상의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이러한 60% 배열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M 프로2 때문에 60% 매력에 빠져서 지금 구입한 거예요. 구입한 가격은 16만 9천원. 배열도 잡이었고 인간미가 없는데 가격조차 굉장히 사악하죠. 아무 냄새도 나진 않습니다. 이런 건 로지텍이나 커세어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헌츠맨 미니, 방향키나 펑션키 하나도 없이 진짜 필요한 키들만 모여서 만든 그러한 배열입니다. 물론 60% 배열이라고 하더라도 키보드마다 키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갑자기 레이저뽕에 취했지? 로지텍 바인데 글씨에도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 스위치는 두 가지의 모델이 있었는데 저는 퍼축? 퍼플축? 보축? 암튼 퍼플 색상의 축으로 구입했어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있지만 저는 거의 화이트 바이기 때문에 화이트를 많이 구입하는데 레이저는 블랙으로 구입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 한손 키보드 타르타로스 프로를 리뷰할 때 화이트로 구입해보니까 이게 가격대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가형의 느낌이 나서 이제는 블랙으로 구입해야겠더라고요. 미국 제품이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영문 배열의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제품을 구입하면 한글 각인이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하나도 못 본 것 같은데요. 2년의 워런티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보면 뭔 스티커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요 스티커를 언박싱 칼이 필요 없어요. 애플처럼 뜯는 건 아니고 이렇게 60% 배열의 키보드가 들어있습니다. 박스 상단에는 레이저 제품을 항상 뜯으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 설명서 이런 게 있고 레이저 스티커. 이건 뭐야? 레이저는 진짜 케이블도 멋있어. 와, USB 끝쪽에도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고 단자 쪽 캡도 있어요. 요것을 열면 USB가 있는데 레이저를 상징하는 녹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지텍이나 커세어는 자기들이 많이 좋아하는 컬러를 이렇게 표현하진 않더라고요. 이러한 디테일은 레이저가 훨씬 더 좋습니다. 반대쪽에도 이렇게 열면 C타입은 잘 보이진 않는데 안쪽을 자세히 보면 녹색이 있습니다. 레이저가 사람의 마음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네. 요렇게 쫙 찢으면 60% 배열의 매니아라서 그런지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의 녹축과는 다른 맛이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 프로2와 비교를 한다면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이것을 겹쳐놓고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다만 블루투스나 여러가지 이제 모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높이의 차이는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사이즈의 차이는 가로 세로의 길이는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0% 배열의 매력이지. 예를 들어 풀 사이즈 키보드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게 화면에 모두 들어오진 않거든요.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풀 사이즈 배열이 이 정도이고 텐키리스는 여기서 오른쪽을 자른 것, 60%는 여기서 방향키 이유를 모두 자르고 펑션키 위를 모두 날려버린 게 60%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 구입할 때 알루미늄 하우징을 사용했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지만 실제 모습은 다른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밑부분은 플라스틱, 위쪽 상판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또 게이밍은 RGB를 상징하니까 레이저도 이 부분의 레이저 로고만 RGB로 표현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배열은 보통 이제 60% 배열은 펑션키가 2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펑션키가 하나만 있고 방향키는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기울여서 보면 JKLI 6개의 방향키가 있거든요. 아마 펑션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오히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M 프로 같은 경우에는 캡스락을 펑션키 대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방향키를 쓰려면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요거를 누르면 임시로 방향키가 ASDW가 방향키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편했는데 얘는 방향키 사용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카트 할 때 항상 요렇게
이럴 바에 그냥 텐키리스나 풀사이즈를 쓰지. 그리고 이 키보드의 특징이 바닥에 뒀을 때 거의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로 갈수록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다른 키보드와 비교시 굉장히 많이 평평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쓰니까 좀 불편해서 받침대를 한 6도 정도? 1단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둬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받침대는 1단, 2단, 3단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이것도 재밌네. 오, 이것도 좀 괜찮지. 레이저가 분리형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넣어서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와, 근데 이것도 디테일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케이블 옆쪽을 보면 홈이 파져 있는데 이것도 케이블 부분에 살짝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 가이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배려가 게이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돈을 쓰게 만드는 요소이죠. 다음 스위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 헌츠맨 시리즈는 레이저의 옵티컬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냥 광축인 거예요.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는 체리 스위치, 카일 스위치, 오테뮤 스위치 여러가지를 사용하지만 광축은 조금 다르게, 광축은 빛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키감도 기계식 키보드와 살짝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얘는 보라축, 이 참 발음이 어려운데 퍼플축, 빨축, 아니 적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 방식과 리니어 방식 두 가지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무게는 적축이 조금 더 무겁게 되어 있던데 키캡은 PBT 재질로 되어 있고 퀄리티도 꽤 우수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가형에도 넣어주는 이런 이제 키캡 리무버는 들어있지 않고, 요거는 제가 앱코 건가 다른 데서 받은 건데 여기 보면 색상 자체가 퍼플로 되어 있고 눌렀을 때 딱 구분감이 있는 클릭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LED, 그리고 다른 광축과 달리 레이저 광축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스위치마다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Shift나 엔터, 스페이스바에 스테빌라이저가 있지만 레이저 광축은 키마다 스테빌라이저가 모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광축보다 좀 덜 흔들리게, 다른 광축보다는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스테빌라이저가 모든 키에 있다 보니까 타건음이 꽤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오히려 이 경쾌하면서, 원래 청축이 이렇게 경쾌한 느낌이 나면서 가볍게 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LED를 한번 보면 오, LED 위쪽에 광량이 꽤 괜찮아요. LED 광량이 꽤 괜찮게 되어 있고, 오, 펑션 키를 누를 때마다 또 색이 바뀌네. 오, 숨쉬기. 뭐야, 이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이거는 타건하는 부분만 불이 들어오는. LED 라이트가 화려하진 않지만 꽤 괜찮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키감은 제일 죽여줬어요. 원래 제가 청축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레이저 녹축이랑 퍼축만 유일하게 제 취향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용으로 구입했고 방향키를 쓰는 게임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감이 엄청 큰데, 다시 생각해봤을 때 여러가지의 조건이 붙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다면 60% 배열의 호불호는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점은 무게가 많이 가볍기 때문에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이제 책상 위에 올려뒀을 때 표면에 따라 잘 밀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건에 쓸 때 통울림이랑 스테빌 철심 소리가 퍼축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다 보니 꽤 신경은 쓰였어요. 그러니까 통울림과 스테빌라이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게임에서 방향키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다른 작업을 할 때 방향키 사용이 좀 불편했고, 게임이 아니라 업무용이라면 M 프로의 만족감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게임용의 60% 배열, 그리고 청축과 같은 클릭의 느낌을 좋아한다면 최고의 키보드이고, 나머지를 원한다면 최악의 키보드입니다. 펀치맨 미니, 기대를 많이 한 제품인데 꽤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클릭할 때, 그러니까 타건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적축과 같은 리니어 방식보다 청축이나 갈축 같은 클릭음이 나는 클릭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더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60% 배열을 좋아하는 것이지 다른 분들에게는 60% 배열을 크게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펀치맨 미니가 아니더라도 60% 제품, 만약 방향키와 F1에서 F12까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비추드립니다. 저는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 그리고 무선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친구들은 제 스튜디오에 놀러와서 요런 이제 60% 배열을 타이핑해보면 방향키가 어디 있지? 하면서 극혐하는 키보드라고 하는데, 제가 60% 배열에 빠져들다 보니까 60% 키보드 배열의 유저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만 있었을 때는 약간 애매했는데 이제 이렇게 꾸미니까 좀 예뻐졌어요. 반대로 여기를 블랙으로 하고 겉을 초록색으로 하니까 그거는 또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딱 이 조합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